네,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어요. 아까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네.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공공성, 도덕성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캠코더 인사가 왜 안 좋은 거냐면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한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네. 한 자리 가지면 나도 한몫 챙겨야 되겠다. 챙겨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않습니까? 네. 그런 개연성이 높은 거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보느냐 이거예요. 선거 때 도와준 것은 도와준 거고 공공기관장 인사는 그것은 따로따로 가야 되는 것 네. 아닙니까? 네. 도와줬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되냐고요. 그러면 도와준 것에 말하자면 의도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을 쓰냐고요. 주고받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더 말씀하세요. 강원랜드 네.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지금 채용 비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채용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면요. 낙하산 인사예요. 그 장과 감사들을 전부 낙하산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그 정치권의 그런 어떤 그 부정한 평가에 대해서 네.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법을 지금 네. 발의를 하셨는데요.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정치권 인사, 캠프 인사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정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라. 네. 그런 사람 아니면 못 간다. 또 국회의원 등의 정치권 인사는 그 직으로부터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결국은 그 인사를 하는 곳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전부 이 정부 말을 들은 사람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국회 추천 인사가 포함이 되도록 해서 네. 국회에 여야 추천 인사들이 있다 보면은 거기 내부에서부터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추천 자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둔 것입니다. 네, 이 낙하산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좀 우리 사회의 인사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좀 투명해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 부분들의 의회 내에서 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꼭 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 원내대표님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국민의당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심각하고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두 세력이 서로 당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지자들 분들께서 우려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양 당사자가 있고 또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내에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상대인 바른정당에서도 일부는 한국당과 통합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태에서 네. 이 섣부른 통합 추진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이렇게 인사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네네.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이런 그 국정 전행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입니까?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지지가 저는 비판으로 반대로 돌아서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 통합은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당이 민주당도 아닌 네. 자유한국당도 아닌 네. 정말 그 제3의 길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국정 전행 또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제3당으로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절대 좌초돼서는 안 된다. 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봉합하고 네. 적절히 실은 이번에 그 대표님 예산이 전국에서도 국민의당이 굉장히 캐스팅 보트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또 원내대표님이 국회 내에서 이걸 이끌어가면서 잘 리드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봐도 양당 구조가 아니라 이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국민들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 국면들 이번에 하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나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네? 예산 이번에 그 국면에 맞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예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어떤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는 그걸
어떻게든지 할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꼭 필요한 인력들,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현장 인력은 증원시키고 네. 불필요한 인력들을 최대한 증원을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 SOC를 똑같이 이제 물론 SOC 예산을 축소를 시켰는데 광주 그러나 전남의 예산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지금까지 소외된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확보가 좀 되는 측면도 있고. 호남 SOC는 영남 SOC하고 틀리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예산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SOC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정말 묵은 현안들을 갖다가 이번에 전부 해소해버렸습니다. 네. 호남 고속철 노선도 이번에 확대해서 예산 대폭 증액시켰고요. 네. 경전선은 전국 유일의 단선 비전철 구간인데 이 경전선 문제도 해결을 해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 3당의 어떤 존재감을 더 앞으로 국민의당이 가져가야 될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였습니다.